고등부 랩런트들과 전도자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귀한 선교사님 모시고 또 이제 선교 포럼 진행하게 되었는데 선교사님 모시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이따가 한꺼번에 감사 인사를 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지금 들어오신 우리 선생님들, 사역자들, 특히 우리 랩런트들 화면을 켜가지고 우리 선교사님하고 아이 컨택하면서 선교 포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들어오실 분들이 더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찬송 502장 찬송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502장 찬송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02장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네, 많이들 들어오셨는데 화면들을 켜셔서 우리 선교사님하고 아이 컨택하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랩런트들 화면을 켜달라고 제가 평소에 부탁 많이 안 하죠. 오늘은 여러분들이 안 켜면은 손해다. 좀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화면 안 켜면 개손해다. 왜 그렇습니까? 전도자하고 여러분들이 얼굴을 익히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안 놓쳤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화면 켜가지고 같이 우리 포럼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 포럼 위해서 음성일 전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은혜로도 감사한데 연약한 우리를 부르셔서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 시간 전국과 세계 237 현장에 흑암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선교 포럼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모든 교사 선생님들과 랩런트들이 나의 선교를 찾고 누리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역사옵소서. 전 세계에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알고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세워지는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김태성 선교사님을 세우셨습니다. 선교사님에게 먼저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미국과 세계 살릴 70제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선교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선교사님을 통하여 랩런트들에게 필요한 포럼과 말씀이 전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선교 포럼 순서를 간단하게 먼저 설명드리면요. 저희가 주중에 여러분과 함께 어떤 질문을 선교사님께 드리면 좋을지 이거 서베이를 했죠.
이렇게 해서 모여진 질문을 우리 선교사님께 전달 드렸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그 질문을 가지고 답을 여러분들하고 이제 포럼과 함께 전달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순서 진행하는 가운데 나는 이게 추가로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마지막에 추가 질문을 받는 시간 가지도록 할 테니까 네, 이렇게 해서 순서 진행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미국 텍사스주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임마누엘 오스틴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김태성 선교사님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교사님께서 이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 네. 일단은 간단한 PPT를 준비해달라고 요청을 받아서 일단 제가 있는 현장, 잠깐 소개하고 질문 받고 포럼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한번 PPT, 예. 제가 있는 곳은 아무래도 선교사님 숙소 현장에 인터넷 상태가 열악한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합심 기도하면서 24 기도하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역의 개요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예. 미 대륙의 가운데 남쪽에 있는 텍사스주입니다. 네,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죠. 네, 다음 장면 보시게 되면 몇 가지 제목, 인구는 3천만 명에 이르겠고요. 면적은 미 대륙 50여 개 주에서 두 번째로 큽니다. 인구는 캘리포니아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고요. 면적은 알래스카 다음으로 두 번째로 넓습니다. 그래서 세컨 스테이트 뭐 이런 별명도 있는데요. 기후는 면적이 비교하기가 쉽게 하려면 우리 대한민국 남한 땅에 한 7배 정도 되는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기후는 고온 다습이 아니고 저습한 곳입니다. 습기가 적기 때문에 날씨가 더울 때는 따끔할 정도로 이렇게 하죠. 후덥지근하지는 않고요. 사계절이 있고요. 대신에 눈은 잘 오지 않는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신문지상에서 봤듯이 미 50여 개 주에서 토네이도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주가 바로 텍사스주입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가 사는 지역 근처에서 큰 재해가 일어났는데요. 상당히 좀 강력했던 것 같아요. 도시로는 한 4개 정도의 큰 도시가 있습니다. 휴스턴이 있고요. 또 달라스가 있고 샌안토니오 그리고 또 제가 있는 어스틴 지역이 있습니다. 휴스턴은 나사 미 항공우주국으로 유명하고 또 스페이스 X 기지가 지금 거기에 있죠. 그 다음에 달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통 중심 지역이고요. 아메리칸 에어라인의 본사가 거기에 있습니다. 샌안토니오 지역은 이제 관광 도시고요. 연간 1천만 명 이상의 유동인구가 있을 만큼 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습니다. 어스틴 같은 경우에는 이 텍사스 주의 수도입니다. 인구 한 100여만 정도 되고 있고요. 행정도시이죠. 대학은 주립대학이 있습니다. 텍사스 주립대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립의 명문대학으로는 이제 라이스가 휴스턴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텍사스 A&M 대학이 꽤 유명한데요. 여기에는 이제 많은 그 투자를 받는 대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간단히 또 다음 넘어가도록 할까요? 일단은 겉에 드러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정도로 보면 되고요. 지오그래픽 쪽으로. 그 다음에 이제 백그라운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면 갈까요? 역사적으로는 일단은 그 원래 스페인에 오랫동안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텍사스 지역이 이제 멕시코에 점령이 되면서 오랫동안 있다가 결국에는 그 큰 전투에 의해서 독립하게 되었고 미 50여 개 주 중에서는 유일하게 약 몇 년 동안 단일 공화국으로 유지가 됐었던 경험이 있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이제 유럽의 그 스페인 통치를 오래 받았기 때문에 그 천주교 로만 캐토릭의 배경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진보보다는 보수 중심의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신문지상에 보시면 알겠지만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게 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종교적인 분야와 문화적인 부분을 같이 볼 수 있는데요. 요 장면은 텍사스 달라스에 있는데요. 세계 최대의 소위 게이 처치입니다. 동성애 결혼이라든지 게이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곳인데요. 주일날 한 4천에서 5천 명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게이 처치, 동성애 처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장면 보실까요? 네, 좀 흐릿하긴 하지만 이들이 이제 정기적으로 이렇게 게이 축제를 퍼레이드를 공공연히 좀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 볼까요? 역시 같은 상황입니다. 또 다음 장면 보시게 되면 이것은 이제 텍사스 달라스 지역에 있는 프리메이슨의 한 랍지의 건물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그 세밀한 그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 프리메이슨이 될 수 있는 것인가? 또 자격은 무엇이고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프리메이슨이 될 수 있는가? 또 프리메이슨이 되게 되면 무엇을 하는가? 또 어떤 베네핏이 있는가? 이런 자료들이 상당히 잘 나타나 있죠.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예, 이건 이제 경제적인 측면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최근 신문 기사입니다. 미국의 미래는 캘리포니아가 아니라 텍사스라고 이렇게 공공연히 좀 나올 정도로요. 캘리포니아가 진보적인 경향으로 많은 젊은이가 IT 산업을 통해서 집중되었다가 지금은 많은 그 과밀 또는 이제 공해 포화 상태에 있었거든요. 포화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업하기 좋은 지역인 텍사스 지역으로 많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구도 많이 좀 늘어나고 있고요. 많은 그 IT 기업의 본사가 이 텍사스 지역으로 옮겨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잘 아다시피 일론 머스크의 그 기가 팩토리 전기자동차 본사가 텍사스로 제 있는 교회에서 가까운 곳으로 이렇게 이전해 왔더라고요. 또 말씀드렸던 테슬라라든지 휴렛 패커드 오라클 또는 그 심지어 아마존 물류센터도 들어와 있습니다. 또 한국의 삼성 그 반도체 공장도 오스틴 지역에 있고요. 예, 다음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부분에 내버려 두시죠. 예, 보시게 되면 그 문화적으로는요, 굉장히 그 젊은이들이 그 활동적인 액티브한 경향이 있습니다. 주립대학이 그 오스틴 지역에 있어서 그런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델 컴퓨터 본사가 거기 있어서 그런지 15년 동안 최근까지 15년 동안 미 50개 중에서 기업하기 제일 좋은 주로 선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날씨가 저습한 관계로 이 습도가 많지 않은 관계로 그 선 스테이트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 많으신 분들이 관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날씨가 따뜻하고 저습한 관계로 노인분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텍사스 지역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둘 것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안정적이고 살기 좋은 동네로 알려져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고 많은 기업들이 유치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 인도계 IT 인력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또 중국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영적으로 많이 혼탁해지고 또 가장 낮았던 범죄율이 이렇게 조금씩 이제 상승하는 통계가 잡혀져 있어요. 사건이나 사고들이 많아진다는 얘기겠죠. 이것은 곧 영적으로 많이 어려움 겪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이런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잠깐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네, 처치라고 이렇게 말을 해놨는데요. 일단 그 텍사스 지역에는 우리 다락방 교회가 10교회 정도 있습니다. 달라스 지역, 휴스턴 지역, 또 오스틴 지역, 샌안토니 지역에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 터치해 주셨던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다음 장면 볼까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텍사스 오스틴 지역에 국제 결혼하신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사역이 문이 열려졌거든요. 결국엔 이분들이 말씀 운동을 통해서 교회 그 창립 멤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통해서 연결된 부분이 그 제가 있는 지역에서 한 1시간 거량 떨어진 곳에 자동차로요. 여기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육군 부대가 있습니다. 포트 후드라고 하는 지역인데 여기에 군인 가족들이 연결되면서 군 사역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어요. 이것이 결국에는 지금 우리 그 다락방 안에 세계 군선교회에 연계되어 있는 AMDF 미 군선교회와 회계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지금 계속 문이 열리고 있고요. 그러다가 제가 있는 지역에는 주립대학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캠퍼스 학생들이 연결돼서 말씀 운동과 지교회 문들이 열려졌었고요. 이것이 진행되다가 이제 그 오스틴 지역의 한인들, 해외 동포죠. 그 한인들이 연결돼서 한인회에 있는 임원들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 것은 지금 삼성 반도체 공장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삼성 주재원들 그분들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말씀 운동이 벌어졌었습니다. 결국에는 이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선교 사역 또 전도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슬라이드로 이걸 좀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지를 통한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해 드릴까요? 네. 한 10가지 정도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텍사스 지역으로 어떻게 인도받았는가, 인생 선교지로 결정한 배경. 저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 공무원이었습니다. 공무원을 하면서 평신도 선교사로 말레이시아 원주민 평신도 선교사를 한 7년 정도 이렇게 하나님이 경험하게 했어요. 지금 이렇게 되돌아보면 그것이 선교사의 인턴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레이시아의 그 비자가 나오기가 어려워서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신학을 하게 되었고 풀타임 미니스트에 대한 과정을 밟게 되었습니다. 3년 정도 해외 문이 안 열리다가 전격적으로 미국 문이 열려서 미국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1995년도였습니다. 미국 신학교를 마친 후에 달라스 다락방 교회가 있는 서부 쪽이나 동부 쪽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모든 양 방향이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래서 바로 밑에 있는 텍사스로 문이 열려서 그곳에 이동하게 되었고 또 달라스에서 7년 부호 목사 생활을 하다가 오스틴 지역으로 개척 명령을 받고 오스틴에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뼈를 묻는 각오를 가지고 좀 평생 인생 선교지로 자리 잡게 됐죠. 두 번째로 선교를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없었나요? 이렇게 있었습니다. 글쎄요, 선교를 포기하고 싶었다는 사실은 기억은 없습니다. 아직 제가 그릇이 작아서 큰 문제를 당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때마다 귀한 만남의 축복을 주셨고 닫힌 문들을 열어주셨고
그래서 특별히 뭐 환란과 핍박, 뭐 물론 다락방에 관한 견제라든지 이단 소문 그것은 뭐 기본적으로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고요. 제가 포기하고 또 싶은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잘 도와줬고 또 잘 참아줬고요. 선교 현장에서 가장 힘드셨던 사역과 힘든 상황, 요 부분은 이제 기억나는 것이요. 힘들었던 부분. 제가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 평시도 선교사였을 때, 팀 리더로 이제 들어가야 됐던 경우인데, 막내 아들이 열병으로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날 제가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데,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때 인간적인 고려가 있었던 것이 한번 기억이 나요. 두 번째 기억나는 것은 제가 달라스에 있었을 때, 아, 저희 선친이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한국에 들어가지 못했을 경우. 그때 이제 911 사태 때문에 모든 신분 문제가 블락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가지 못했던 시기였는데요. 그래서 그때 좀 인간적인 그런 좀 마음이 좀 부딪힘이 좀 있었죠. 네 번째 질문입니다. 선교 현장의 5가지 기초 시스템을 어떻게 잘 잡고 있는가?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텍사스 지역에 노회장을 맡고 있어서 10개의 교회가 지금 개척교회도 있고 또 자리 잡은 교회가 또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교회가 지역 다락방을 이제 펼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 안에 미션홈이 이제 세팅이 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직장이나 사업장에 이 전문 교회 이런 부분들은 닫히거나 열리거나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교회마다 대학 지교회들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 안에 렘넌트 미니스트리를 중심으로 해서 각 분야별 어린이 선교국이라든지 청소년 선교국, 청년 선교국, 대학 선교국 이런 부분들이 시스템이 연결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팬데믹 시즌이기 때문에 많은 시스템들이 닫히거나 중단된 사례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렘넌트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비대면 사역으로 지금 내실을 기하고 있는 시간표라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5번째, 선교사로 있으면서 가장 보람차다고 생각할 때가 언제인가요? 이런 경우에는 저는 이제 렘넌트가 이렇게 성장을 해서 학위를 받고 또는 이제 직장을 얻고 결혼을 한 경우 이런 경우는 가장 많이 보람을 느끼고요. 또는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가 이렇게 복음 안에서 회복이 되어지고 또 결혼을 하고 또 제가 이렇게 주례를 본 경우에 그때는 굉장히 많이 보람을 느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6번째, 텍사스는 다른 미국 주보다 보수적이고 기독교 인구도 많다고 알고 있는데 텍사스 지역이 영적 분위기는 어떠한가? 예, 이 텍사스 지역은 뭐 아시다시피 미국의 영적 부흥기의 바이블 벨트 지역입니다. 바이블 벨트 중에서 이 버클리라고 그러죠. 가장 가운데 있는 지역이 텍사스이 그 중에 한 주인데요. 이 목사님이 지적했듯이 전도운동보다는 사실 영적 각성운동이 활발히 일어났던 것이라고 엄밀하게 표현하면 그렇죠. 텍사스 지역이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든지 복음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친밀하고 그다음에 배격적이지 않죠. 그래서 굉장히 좀 익숙해 있는 부분이죠. 많이 프렌들리한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운동의 장점, 글쎄요. 개인적인 경험을 소개하자면 제가 처음 오스트리아에 내려와서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할 때 저희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한 미국 교회에 부탁을 했더니 미국 교회에서 아주 친절하게 예배 장소를 이렇게 제공해 주셨고 또 그냥 쓰기가 미안해서 이제 이렇게 헌금을 드렸더니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시설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그런 점을 볼 때는 굉장히
전도운동 하는데 이점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뭐 한계라고 하는 것은 뭐 개인적인 한계겠죠. 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면 막힐 것이 거칠 것이 없었을 텐데 제가 아무래도 뭐 그 현지인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항상 기도하는 것들은 이제 그 현지인처럼 뭐 언어가 뭐 완벽하지 않아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핑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국 현장의 영적 상태가 정말로 심각한가요? 동성애 마약 문제는 얼마나 심각한가요?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심각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들어가서 1대1로 만나서 진짜로 얘기를 하다 보게 되면 심각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아까 슬라이드에서 PPT에서 보였듯이 동성애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퍼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저희 교회에 그 통역을 하고 있는 한 그 남자 대학생이 있는데 그 남자 대학생이 그 자꾸 그 어느 한 친구로부터 그 굉장히 그 만나자라고 하는 요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친구가 영적으로 힘이 들어서 고민 상담을 하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동성애자였다는 것이 이렇게 드러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잘 처리를 하고 애들 말로 식겁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동성애가 보이지 않게 자리 잡고 있고 마약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은 사람이 마약을 한다. 예, 물론 맞는 말입니다만 자기의 길을 열심히 가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자기 관리 열심히 하고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애들도 있지만 마약이 과거보다는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이 없으면 그 클래스를 제대로 듣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 종종 보인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이렇게 지나갈 때, 캠퍼스를 지나갈 때 이렇게 마약 냄새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라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8번째, 미국 학생들은 실제로 대부분 정신 문제가 와 있나요? 약이 없으면 수업을 못 받을 정도인, 아까 설명드렸는데요. 예, 실제로 대부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반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현장에 깊숙이 들어가 보게 되면 의외로 굉장히 성실하게 또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는 애들도 있고 신앙적으로 우리 다락방은 아니지만 나름의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애들도 꽤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약을 비롯해서 또는 파티 문화라든지 이런 정신 문제가 많은 아이들도 있죠. 그래서 반반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9번째, 미국에서 활동하는 3단체의 구체적인 모습이 어떤가요? 3단체가 정말 그렇게 많은지요? 네. 네. 이것도 표면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내부적으로 볼 것이냐, 뭐, 다르겠죠. 표면적으로는, 뭐 안정되게 보입니다, 미국이. 예, 그러나, 깊게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가 많은 자료나 또 유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됐듯이, 3단체가, 장악하고 있다.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분명히 알고 도전을 해야 될 것이고요. 마지막에 선교사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미국 땅의 끝은 어디인가요? 이유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그 미국의 땅 끝은 결국에 3단체입니다. 3단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 왕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또 바울이 결국에는 가이사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최고 권력의 수위죠. 최고의 권력의 수위가 땅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미국 최고의 그 수위가 대통령으로 알고 있지만은 결코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 대통령 배후에는 3단체가 있습니다. 이 3단체가 쥐락펴락을 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구미에 맞게끔 자신들의 유불리에 맞게끔 민주당에서 필요하면 민주당에서 대통령을 선출시킵니다. 아니면 공화당에 유리하다 그러면 공화당에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3단체에 드러나는 것은 이제 그 군산 복합단체라 그러죠. 그렇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경제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또는 그 딥스테이트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런 보이지 않는 뭐 그림자 정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결국엔 3단체들이 땅끝이라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최고의 권력인 가이사 황제까지 갔던 것이 땅끝이었던 것처럼 미국의 땅끝은 바로 3단체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에 관한 답이 충분한지 모르겠는데요. 이상 제 준비된 설명을 마치고 혹시라도 또 질문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제가 아는 한 답변을 성실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기회가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 현장에서 귀하게 사역하시는 그 선교사님들, 특히 진짜 응답을 너무 그 모델적으로 받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뵐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많은 질문도 하고 많은 기도도 같이 나누고 이렇게 했으면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질문을 직접 손을 들어가지고 말씀을 해서 질문해 주시면 제일 좋고요. 왜냐하면 그래야 여러분이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아이 컨택을 하면서 선교사님한테 아, 이런 랩넌트가 있구나 하고 딱 이렇게 각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질문 추가로 받을 테니까 우리 선교사님께 직접 궁금하신 부분 말씀으로 질문해 주시고, 근데 나는 너무 부끄러워서 그 말을 직접 못 하겠어요. 사람 앞에서 말을 하면은 아직도 그 심장이 두근거리고 왠지 창세기 3장, 6장, 11장 세방되는데 다시 돌아가는 것 같고 뭐 이런 아직 치유 안 된 부분이 있으면은 채팅으로 올려주셔도 제가 그 부분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질문 먼저 받을 텐데 우리 선생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직접 하시겠어요? 아니면 제가 채팅 읽을까요? 선생님. 선생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아, 네. 네. 저도 참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데 있어서 쓰임을 받고 싶은 교사인데요. 그 많은 땅 중에서 하필 텍사스 중에서도 그 지역, 하나님께서 뼈를 묻어야 된다는 그런 응답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미국을 잠깐 갔다 오긴 했지만 그런 응답은 아직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어떤 현장에서 어떻게 뼈를 묻어야 될지를 솔직히 고민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는데, 그걸 응답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물론 개인적으로 다 틀리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말씀의 인도를 같아요. 말씀의 인도. 저 같은 경우에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관한 메시지가 그 노상 듣는 메시지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가슴을 치는 그런 메시지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나님의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 선교사의 부르심이구나, 전도자로서의 부르심이구나, 이걸 확신하게 돼서 직장도 내려놓고 신학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고 이렇게 인도를 받게 되었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텍사스로 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상황적으로 인도를 이렇게 하셨어요. 예.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던 바울이 결국에는 마게도니아로 전격적으로 인도를 갔던 그런 사례처럼, 저는 그 당시에 미국 신학교를 마치고 나서 다락방교가 있었던 곳이 캘리포니아 지역 LA 쪽하고 워싱턴 DC 동부 쪽 지역이었어요. 근데 그쪽 지역에 전부 다 억셉트를 받고 가려고 했는데 그 뒤에 전부 다 문이 닫혀졌습니다. 저를 초청하기로 했던 교회가 이렇게 문을 닫는 경우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문이 닫혔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락방에 그 당시에는 이 달라스 지역에 다락방이 교회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선교회의 선배님의 그 초청을 받아서 그 교회에 부목사로 들어가게 돼서 달라스로 이제 가게 됐죠. 그건 완전히 이제 상황적인 인도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의 흐름을 타는 것이고, 말씀의 흐름 속에 찾지 못한다 하면 저는 아무래도 그 상황으로 움직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황한희 선생님께서 또 질문 주셨는데 직접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읽어도 되는데, 우리 선생님은 참고로
다음 주 토요일에 결혼하십니다. 우리 선생님은. 그래서 우리 귀한 선생님을 위해서 여러분을 많이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네, 부끄러우시면 질문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마하니 선생님, 선교사로서 부르심에 대한 부분을 확신하게 되시고 신학을 시작하신 때가 몇 세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결혼하시는 분 일단 축하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 결혼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일찍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에 대해서 많은 그 체험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선교사로서 질문이 뭐였죠? 제가 지금 결혼에다 들어가다 보니까 잠깐 잊었어요.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에 대한 부분을 확신하게 되시고 신학을 시작하신 때가 언제냐? 예, 예.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를 그 평신도 선교사로 이렇게 이끄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직장인으로서 주님의 해외 선교 사역을 심부름해야 되겠다 이렇게 알고 있었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속 깊게 인도를 하시다가 지금으로 말하면 그 포럼이죠. 마지막 그 사역할 때 포럼 및 기도회를 할 때 이렇게 각자의 그 소감과 각자의 그런 포럼을 하다가 마지막 메시지 때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관한 그 부분이 굉장히 크게 부딪혔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딪힘 앞에서 사실 연약함이 먼저 드러났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이미 결혼하고 있었고 또 아이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연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부르심은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인간적인 그런 부담 때문에 그것을 쉽게 이렇게 고백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씩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마음이 굉장히 밀려왔고 또 한 가지 상황적으로 뭐 설명을 드리자면 그때 그 팀 리더가 한 4명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1팀 리더가 은행원이었어요. 은행 직원. 근데 이분이 이제 은행원을 그만두고 이제 신학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다음 달에 팀 리더 두 번째 사람이 또 그 직장을 그만두고 이렇게 신학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3팀 리더였는데 다음에는 제 순서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이 갈등했었죠. 근데 결국에는 그 말씀을 받고 제가 제대로 이렇게 결단을 못해서 그런지 상황들 하나씩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결국에는 제 순서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저를 내려놓고 이렇게 본격적으로 신학을 하게 됩니다. 약간 좀 아둔하다 그럴까요? 좀 느리다 그럴까요?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답이 된지 모르겠네요. 네, 저희 그 예상 시간은 10시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10시까지 할 건데요. 네. 혹시 뭐 우리 랩런트들 편하게 많은 질문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질문이 네, 또 들어왔네요. 구태준 선생님께서 미국 생활을 통해서 미국 학생들과 TCK들의 삶을 곁에서 보고 또 키우시면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더 큰 시야로 세계복음화와 237의 그릇을 키우시고 계시나요? 제가 갖고 있는 지론은 방목형이거든요. 일단은 거의 풀어놓는 스타일입니다. 왜냐면 그 제일 처음에는 굉장히 좀 스트릭트하게 했을 때 많은 부작용을 겪었기 때문에 저는 일단 방목형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TCK 같은 경우에는 방황하는 애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방황하는 애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들 경우도 역시 이제 틈틈이 말씀을 주지만은 많은 부분을 많이 이렇게 멀리서 지켜보는 스타일이죠. 기도의 배경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TSK 말고 한국에서 온 그 유학생들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2명의 아이를 입양을 했는데 한국 아이죠. 한국에서 입양을 한 케이스인데 이 아이들이 한국에서 공부를 곧잘 했지만 미국에 던져지니까 굉장히 그 적응하기 힘들어했습니다. 언어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학교 화장실에 들어가서 울고 다음 클래스를 들어가지 못했던 그런 그 얘기도 들었었는데요. 결국엔 이 아이들이 많은 부분을 부딪히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의 배경 속에 있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이는 큰 금융회사에 들어갔고 또 하나이는
그 미국 간호사, 그 간호사로 지금 근무하고 있고, 그 나름대로 이렇게 각 현장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기도하면서 지금 인도를 받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질문 하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어, 이번에 이제 우리 선교사 합숙 및 선교대에 오시는 거를 이제 선교사님들 몇 번 얘기해 보면, 여기 이렇게 나와서 훈련받고 또 그 응답받고 하는 이 과정이 굉장히 쉬운 게 아니었어요. 네, 우리는 이제 기도하는데 몇 분은 오시다가 이제 여러 가지 사정상 올 수 없는 상황이 있고 네, 중간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아마 선교사님도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 같고요. 또 네, 막상 이제 오셔서 선교사 합숙하고 선교대 이렇게 지내면서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그런 은혜와 응답이 있다 그러면 네. 이번에 그 부분이 어떤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예,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사모도 그렇고 똑같이 지금 고백을 했는데, 아, 선교 대회 참석하기 전에 그 영적 집중에 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사모하고 많이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인 것이다라고 많이 기도 제목으로 나눠졌는데, 참석하기 직전에 만남의 축복이 있었고요. 그 소통할 수 있었던 귀한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무시기도, 영적 집중에 관한 부분들이 많이 오고 갔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이런 그 모멘텀을 받았는데요. 그리고 와서 선교사 합숙에 받아서 강해를 듣는데 유 목사님께서 그 메시지를 그대로 풀어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야, 우리가 지금 선교대에 참석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을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실행해야 할 미션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이제 느끼고 왔는데 선교사 합숙 1, 2, 3강 통틀어서 중요한 부분들이 그대로 막 쏟아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옆에 있던 저희 사모도 많이 놀랬고 저도 많이 놀랬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그냥 감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이번에 메시지로 받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평생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나가야 되겠다. 그 영적 집중, 뭐 지금 자세히 구체적으로 다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사모나 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붙잡고 실행 미션을 갖고 지금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김범재 장로인데요. 네, 네, 안녕하세요. 굉장히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저의 고등학교 시절을 돌아보면 그냥 네, 종교 생활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 뭐 복음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렇죠. 분명하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임마누엘 서울교회 우리 고등부 랩런트들에게는 강단을 통해서 계속 원색적인 복음이 증거되어서 전 참 부럽기도 하고, 네, 참 소중한 시간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 선교사님의 고등학교 시절이라든지 학창 시절이 어떠했는지, 네, 네. 그리고 어떻게 복음을 알게 되었고, 아까 구체적인 나이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아무튼 아유, 조금 그런 감정적인 부분을 좀 해주시면 좀 더 우리 고등부 랩런트들한테 더 좋은 귀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 그 중고등 티네이저 시절은 뭐라 그럴까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 평범하게 살다가 이제 부친의 그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어가지고 저희 중고등학교 시절 때 소위 지금 이제 메시지를 통해서 딱 확인이 되었습니다만은 지금 보니까 이제 가위눌림이라든지 불면증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경험을 했는데 이게 무엇인지 또 이거를 남에게 말할 수 없었고 저희 혼자 삭혔던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힘들었죠. 그래서 이제 그
밤에 그 잠을 못 잔다든지 또는 가위 눌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뭐 남들에겐 얘기하지 못했고 영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돌아서 보니까 저희 가정과 가문을 완전히 뒤바꾸는 갈아엎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시절 때 친구의 권유를 통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요. 물론 이제 원색적인 복음은 아니지만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의 표현 과정에는 이제 각인이 되면서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께 몰아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 생활에서도 기독교 서클에 자연적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좋은 친구들을 만났고 거기에 크리스천 지도교수를 통해서 그런 신앙생활에 깊이 있는 그 부분에 선교에 대한 부분도 많이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한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영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영적인 어려움을. 근데 그것이 결국에는 처음에는 이제 어렸을 때는 그것이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말할 수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영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고 영적인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려고 그것을 허락하신 것이다. 사실은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제가 3년 전, 4년 전에 고등부에서 잠깐 설교했던 것처럼 이 상처가 되거든요. 아이들한테는. 근데 이 상처는 상처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서밋이 되기 위한 스타팅 포인트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짧지만은 충분한 대답이 된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많으면 더 세밀한 부분까지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만. 자, 여러분 이제 10분 안쪽으로 남았습니다. 또 우리 선교사님 피곤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괜찮습니다. 진짜 일정이 너무 많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더 모시고 더 많은 얘기를 듣고 싶지만 시간을 딱 제한을 해가지고 깔끔하게 빨리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질문 있으시면 많이 해주시고 얼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나무위키에서 보니까 프리메이슨이 숫자가 점점 줄어든다. 모집이 잘 안 돼가지고 힘들어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위키피디아에 보니까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직접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프리메이슨 사람들이 지금 모집이 안 된다는 게 실제인지 아니면 현장에서 전혀 다른지 이게 저는 궁금합니다. 예. 제가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은 프리메이슨은 자기네들은 사회 봉사단체다 이렇게 표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영적인 부분들이 많이 다뤄지고 있잖아요. 그러한 중심체가 젊은이들에게는 사실 안 맞아요. 젊은이들에게는. 그러다 보니까 통계적으로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있는 3단체는 이 마스크를 이 가면을 바꾸는 거죠. 그 종교적인 색채에서 문화적으로 바꿔나갑니다. 또는 경제적인 부분으로 많이 이렇게 바꿔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프리메이슨의 공식적인 통계 수치는 줄어든 것이 맞지만 실제적으로 자기네들이 활동하고 있는 영역이나 영향력은 줄어들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3단체는 마귀,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는 마귀의 아주 좋은 먹잇감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단이 놓치지 않고 있는 부분이죠. 예,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주로 우리 선생님들, 사역자분들이 질문하셨는데 랩런트들 질문 혹시 추가로 더 없을까요? 랩런트들 중에서는 최근에 그런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조금 있는데요. 미국 유학을 간다고 하면 과연 어떨지 괜찮을지, 그래서 만약에 간다고 하면 어느 지역을 추천하시는지, 텍사스 유학이 미국에서 제일 좋은지 이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랩런트들이 많이 질문을 합니다. 네, 텍사스 지역에 뭐 아이비리그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공부 잘하시는 분들은 텍사스 올 필요 없고요. 그러나 이제 텍사스 주립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적인 지원이 많이 됩니다. 경제적인 지원이 많이 돼서 뭐 서울대 친구들도 많이 오긴 하죠. 그리고 이제 나는 사립 명문을 가고 싶다. 근데 하버드는 못 갔다. 그러면 이제 MIT나 하버드를 못 가게 되면 그 휴스턴에 그 라이스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는 약 7천 명의 학생이 있는데요. 이것은 거의 100% 장학금으로 운영되는 명문 사립입니다. 그래서 거기 합격이 되어지게 되면 공부를 연구 중심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폭넓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텍사스 A&M 같은 경우도 도전해 볼만 하고 그 정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뭐 알다시피요. 그 유학을 가는 것도 일단은 뭐 자기 그 전공을 따라 가겠지만 다락방 교회가 있는 곳으로 일단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본인에게 영적으로 굉장히 유익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제가 그 한 가지 그 아까 중간에 슬라이드 PPT 하다 말았는데요. 지금 그 텍사스 지역에 이제 많은 인구들이 유입이 되고 많은 기업들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미국 유학을 마치고서 한국으로 돌아가서 정해진 잡이 아니라고 하면 미국에 도전하고 싶다고 한다면 텍사스는 아주 도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주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이것은 이제 공식적으로 전해진 그 채널을 통해서 정해진 확인된 것은 그 텍사스 지역이 향후 한 50년간 마스터 플랜이 지금 세워져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집중적인 설비 투자와 많은 잡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한 1분 정도만 더 기다렸다가 없으면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께 말씀 듣고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마지막 질문 받습니다. 1분 기다립니다. 질문 주십시오. 우리 랩런트들이 텍사스 여행을 가면 꼭 선교사님께 인사드리러 갔으면 좋겠다. 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오십시오. 네, 환영하겠습니다. 네, 놀러 오셔도 좋고 공부하러 오셔도 좋고 잡을 얻어도 좋고 네, 언제든지 오십시오. 네, 저 환영합니다. 혹시 질문인데요. 예. 혹시 그 미국 유학을 추천하신다면 고등학생 때가 좋을지 아니면 대학교가 좋을지 아니면 대학교 끝나고 더 공부하러 갈 때가 좋을지 선교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이제 랩런트들이 몇 명 이제 우리 교회 쪽으로나 또 텍사스 쪽으로 이렇게 공부하러 온 애들이 있거든요, 학생들이. 근데 가장 잘 풀리는 경우는 중학교 때 오는 아이들이 거의 다 잘 풀리더라고요. 중학교 때부터 이제 그 공립고등학교라든지 공립중학교라든지 또는 그 사립 중고등학교를 이렇게 공부하고 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 그러고서 이제 대학에 도전을 하니까 더 순적하게 이렇게 전공도 잘하고 학위도 받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찍 올수록 유학의 그 적응 속도는 빠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물론 공부를 잘하더라도 이 정확한 복음이 없어가지고 영적으로 시달리게 되어지게 되면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되겠죠. 그러나 전제는 내가 복음을 정말 갖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렘넌트 서밋에 관한 언약을 붙잡고 들어온다 한다면 일찍 들어올수록 저는 이렇게 잘 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게 되면 이제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이렇게 쭉 공부를 이렇게 해서 미국의 문화에 적응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현장에 있는 우리 다락방교회에서 충분히 훈련 같이 받으면서 기도의 배경을 소유하고 대학을 진학을 하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통역하는 아이도 이렇게 고등학교 때부터 사립학교를 다니고 대학을 진학을 해서 아주 잘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예. 선교사를 모신다고 해가지고 홈페이지를 검색해서 들어가 봤더니 최다은 랩런트가
선교사님 교회 있더라고요. 한양대학 네네네. 후배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참 아는 얼굴이 이렇게 딱 유학 가가지고 선교사님 교회에서 딱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예. 랩런트들도 유학 가가지고 또 선교사님 교회에서 인도받고 이렇게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네네네. 네. 자, 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내일 뵐 수 있으니까요. 내일 우리가 예배 시간에 뵐 수 있어요. 그래서 네. 모든 랩런트들이 현장 예배로 참여해서 같이 인도받고 은혜 받고 그리고 인사드리고 사진도 같이 찍고 사인도 받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전도자는 하늘의 별 같은 그런 분들이잖아요. 정말 그런 귀한 전도자들, 우리가 가서 선교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 못하는 그 자리에 대신 가서 3단체 잡고 있는 그 현장을 변화시키도록 영적 싸움 하시고 실제 살리는 전도운동 하고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또 너무 소중하고 귀중합니까? 저희가 기도하는 마음을 같이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광고를 잠깐 드리고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내일은 선교 축제 주일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광고를 계속 드렸었지만 주일 1부 예배가 1시간 미뤄져서 11시에 드려지고요. 고등부 예배도 1시간 미뤄져서 12시 30분에 드려집니다. 그리고 12시 30분에 우리 김태성 선교사님께서 주 고등부 예배 때 말씀 전해주시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랩런트들 현장 예배로 꼭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선교주일 맞이해서 마음에 담은 헌금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헌금 봉투는 선교대 봉투 놓여져 있는 봉투 있잖아요. 보라색 헌금 봉투, 이 봉투를 사용해서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선교사님께 마지막으로 선교사가 되기를 소망하는 랩런트에게 꼭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나 부탁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고 선교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교사가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이런 결론을 꼭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라고 하는 답을 갖고 있게 되어지게 되면 반드시 영적 집중의 비밀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거기에 중요한 열매를 맺게 하시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고 하는 답만 갖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장하십니다. 인도하시는 것을 확신하시고 인도받으시면 충분히라 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까요?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이요 미래인 귀한 고등부 랩런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선교 포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중요한 눈을 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남은 자로서 남은 인생 도전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가는 길이 순례자의 길일 뿐만 아니라 그 현장이 정복의 현장, 통치의 현장이 되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학업할 때에 하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 총명과 명찰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이들의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닫힌 모든 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선교사로 또 미래의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전도자로서의 생애에 모든 것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일 있을 선교 축제의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고등부 기관별 예배를 통해서도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부교육자님, 장로님, 스태프들 위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성기사님께 감사의 박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아니구나. 내일 모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교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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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